네, 시청자 여러분, ICTK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6일 3시 4분, 이제 좀 있으면 장이 끝나는데 더 싸게는 안 주네요.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뭐 타점이 나간 게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금요일 날 시간에 마이너스 거의 6% 가까이 떨어졌죠. 이게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5%입니다. 뭐라 그래야 되냐? 시간에 떨어진 것보다 더 떨구면 더 떨궜지. 올리고 앉았어. 제가 기다렸던 가격은 여기 10선이랑 맞부닥치는 17,500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17,7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17,600원까지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 바로 또 올려버려가지고 저도 타점을 나갔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매수 타점 비중을 좀 태웠습니다. 어차피 비중을 태울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애초부터 초반부터 ICTK를 계속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참나. 일단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10% 비중이 남아 있었고, 저희가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이제 50%를 다시 채웠습니다. 40%를 이제 18,000원이라고 잡고 좀 러프하게. 근데 18,000원 너무 높나? 제가 17,880원 잡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추가 매수 했었을 때 그때 단가가 높아졌던 거에서 또 추가로 했을 때 단가가 16,992원이 되거든요. 16,992원. 와, 플러스 10%까지 떨어진 건가? 하여튼 뭐. 보시면은 여기다가 ICTK 있어. 여기 있죠. 여기다 했을 때 17,880원. 평단가가 16,992원 하고 40% 추가해서 했으니까 50%. 네, 바꿨습니다. 안 보이실려나?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5월 26일 오늘이죠. 이걸 제가 오늘 왜 비중을 또 늘렸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지난주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게 5월 23일 거죠. 5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260명이나 봐주시고 좋아요도 18명이나 눌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그어놨던 17,500원이라는 이 선은, 그리고 이 매수할 거라고 했던 이 선은 이거 전 50명밖에 안 보셨던 5월 22일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들 잠깐 보고 가실까요? 추세선 상방선을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밑에 지금 뚫리는 구간이 18,000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18,000 라인 밑에까지 갔을 때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그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7,500까지. 17,500까지 눌리면 좋겠다, 사겠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이게 사실 제가 저번에도 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얘가 수급 세력주의 조건 1번이 제대로 박혔고 3번도 아주 매력적인 요소였잖아요. 특허계 노벨상. 어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져왔을 때 얘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2만원대를 돌파하고, 물론 앞에 요게 남아있긴 하지만 시계 눌렸기 때문에 손절 나올 건 애지간히 나왔을 거예요. 여기 이거 다 버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 이상.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10레벨 정도의 매물대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밑에서 손절했던 것까지 다 합했을 때는 한 8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일단 바로 밑에 있는 매물대 선을 봤을 때 17,500 라인이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오늘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더 싸게 안 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시 40% 정도를 매수를 저는 했어요. 타점 나갔다고 했고,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타점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세요 파세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40% 정도 더 매수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40%라는 건 뭐냐면 애초에 처음에 들어갔던 100%가 기준입니다. 지금 10%가 남아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100%에서 지금까지 사고팔고 해가지고 남아있던 거였고, 지금 이 100%에 맞는 또 40%를 또 가져갔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00만원이면은 100만원이 남아있었던 거였는데 400만원을 더 매수를 했다, 추가를 했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홀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라는 거는요, 리스크가 있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타점을 보내드리는 목적 자체도 제가 이전에 과거에 아픈 그거를 여러분들은 느끼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린다고 했던 부분이었고, 저는 분할 매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매수를 할 땐 좀 화끈하게 들어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것도 잠깐 보시면 이게 사실 40% 한번 매도하고 40%또 한번 매도하고, 이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를 지금 몇 번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65%또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매수를 했잖아요. 다음에 또 수익을 내면은 이게 누적으로 따지면 100%가 넘는 수익이죠, 거의.
분할 매도 이게 안 좋아 보이세요? 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 이게 한 100만 배는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못 하실 것 같으면 그냥 편하게 문자로 수급을 여기다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 무료예요, 무료. 예. 구독자님들이 시간을 좀 내줘가지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끝났을 때쯤에 제가 영상으로 짚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 4시 30분부터 나왔던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수 변동. 사실 이게 지난주 시간의 패대기를 조금 더 가속화시켜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광조, 이경택, 주범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분 들어가시면 여기 신광조 다 팔았고요. 주범주 조금 남겼고요. 또 누구였지? 아, 이경택까지. 이렇게 3명이 팔았는데 조금 남겨놨는데 신광조는 다 팔았어. 이게 얼마야? 3만 주? 3만 3천 주면은 거의 뭐 한 6억? 예, 그 정도 되겠네요. 특수관계는 이게 좀 늦으니까 나중에 이게 없어지겠죠. 일단 공시로 먼저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렇다는 건 이제 저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왜 시간의 하락이 가속화됐을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예를 들어 ICTK 특수관계인이야. 근데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제 매수가가 얼마인지도 몰라. 근데 그런 사람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얘가 지금보다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걸 내부자가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악재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매도를 하게 되면 이 물량이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통 비율이 또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저거는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던 것도 사실상 좀 오바스러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영상에서 저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번에 CB 발행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CB 발행 이후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기 며칠이야 이게 5월 19일 날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210억 규모라고 해가지고 얘가 시가총액이 2,100억 정도였는데 거의 10총계 10% 가까이 되는 거였지만 내용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19일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발행을 했는데 실제 발행 금액이 210억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딱히 뭐 다른 내용이 없어.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율공시 제5회차 12 다 팔렸다 이 말입니다. 네. 만약에 210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 다 못 채우고 뭐 200억이 채워졌다 그랬으면 아마 공시가 따로 나왔고 모집 금액에 미달됐다는 내용으로 나오면서 아마 조금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발행했던 부분들을 다 이제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17,500원이라는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서 추가로 매수를 다시 했던 비중을 늘리는 생각을 하고 타점까지 나갔던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CTK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12 때도 말씀드렸죠. 4년 뒤에 17,000원 이상에서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0% 금리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12를 사는데 그 4년 동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할 때까지 수익이란 게 없는데 이자가 0%인 거를 누가 삽니까? 그만큼 기업을 잘 봐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물론 4년 동안 이렇게 갈 수 있죠. 4년 동안 이렇게 가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정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지금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관련돼서 얘는 지금 FM적으로 지금 지켜주고 있는 애거든요. 수급도 들어오지, 자리도 잘 지켜주고 3번도 꾸준히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구독자님들은 다 알고 계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비중을 늘리려고 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 새롭게 이제 매수를 하시던지 매수를 하셨었던지 근데 제 수급대장 채널을 처음이셨던 분들은 이걸 모르실 텐데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ICTK 양자 관련 내용으로 뉴스 나왔던 거 좀 있으니까 그거 체크하면서 요약 정리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다 아시겠죠? 내용들 보시면은 양자컴퓨터 ETF 수익률 급등한 이유에 가지고 상용화 시기가 예전보다 빨라졌다. 1월 달에 젠슨왕이 20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인가 2월 달 되기 전인가 하여튼 간에 그때 빌 게이츠가 5년이라고 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도 누가 10년이라고 얘기했다가 아이온큐 사장이랑 디웨이브 컴퓨팅 사장이랑 해가지고 다 5년이라고 다시 얘기하고 구글도 5년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예상보다 빨라졌다라는 이유 하에 지금 ETF가 뭔지는 아시죠? 주식 양자 컴퓨터 ETF라고 하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에다가 투자를 분산으로 했을 때 그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이제 ETF인데 그냥 상품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패스하고, 하여튼 간에 얘네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도 사실 이미 주식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내용을 보시기 전에 뭐 차트 한번 확인해 보면은 뭐 디웨이브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주에 지수가 이제 유럽 관세 어쩌고로 살짝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 아이온큐도 그렇고 리게티 컴퓨팅도 그렇고 퀀텀 컴퓨팅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다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ETF가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매물대적인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은 사실 얘가 2만 원이라는 핵심 라운드 피겨 구간 자체가 보시면 이게 상장 당일날 나왔던 이 엄청난 대금 거래량, 이 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손절이 어느 정도 나가가지고 매물대가 그렇게 두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플러스 해가지고 레벨 3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벨 한 5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가가 여기 있고 위에 있는 매물대가 있다. 그럼 뭐다? 저항선이다. 그럼 저항선에서 물량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ICT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했는데 제가 뭐 70% 정도를 매수를 더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를 다시 채운 게 아니라 50%까지만 채웠잖아요. 왜? 리스크가 있잖아요. 항상 고점에서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합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먹었던 수익률만 따져도 저는 뭐 ICTK랑 빠이빠이 해가지고 다른 종목의 바닥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그냥 매수해가지고 버텨도 돼요. 근데 하지만 그냥 보여줬던 이유 자체랑 그리고 양자 컴퓨팅 자체가 2025년에 아직 지금 다 털어버리기엔 너무 아쉽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매수를 한 거고, 만약에 지수가 또 떨어진다. 뭐 지난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유럽에다가 관세 매긴다 그랬다가 주말 동안에 또 바로 말 바꿨잖아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또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리스크적인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다 안 태우는 것도 하나의 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때도 여러분들 많이 좀 깊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원대를 계속 터치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게 다음에 이제 기폭제로 나올 명분이 SKT가 될지 저번에 뭐 체크해 드렸었죠. 이거 특허계 노벨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온다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2만 원대 계속 쓸데없이 계속 건드려 준다고 하면은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밑에 바닥에서 또 비중 한 30% 정도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타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열어두고 계시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밑에 갭이 있다는 부분인데 뭐 이거는 위에서 놀 거 다 놀고 그 다음에 채워도 되는 거니까 오케이 말이 그 정도까지는 감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당장에 내일 5월 27일에도 대선 토론이 있고요. 그다음 6월 3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디데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국가 초대형 이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ICTK가 양자 컴퓨터 관련돼 가지고 진짜 뭐 미국에서 대박 이슈 뭐 갑자기 3000 큐비트짜리 뭐 양장 컴퓨터를 뭐 개발을 했느니 뭐 이 정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얘가 막 쏴줄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슈들이 일정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영상으로 잡아드리고요. 타점도 항상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시는 번호는 여기 있고 문자를 전송해 주셔야지 제가 그 번호로 타점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료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끝났네요. 수습대장이었습니다.